안녕하세요. 난나랭킹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늘 만나게 되는 꼬마가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 아니죠. 바로 러브 액츄얼리에서 귀여운 드럼 연주 소년 샘으로 등장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토머스 브로디 생스터. 짝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드럼을 두드리던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정말 사랑스러웠던 그 꼬마가 30대가 되었고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 결혼 상태가 일론 머스크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볼 때마다 꼬마였는데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을 빛내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역 배우들이 어떻게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는지 그 여정을 소개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스타의 모습을 다시 본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10위 조디 포스터. 헐리우드에서 아역 스타로 시작해 전설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조디 포스터. 그녀는 2살 때부터 광고에 출연하며 6살에는 TV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연 그녀의 아역 시절 대표작은 14살에 찍은 1976년 영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여기서 어린 매춘부 역할을 맡아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이 작품 덕분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큰 주목을 받았죠. 다만 그녀의 나이가 어렸던 만큼 논란도 있었는데요. 촬영 당시 어머니의 동의와 심리학자의 감독하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후 조디는 성인 연기자로 전환하며 커리어를 탄탄히 다져나갔고 1988년 영화 피고인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를 연기하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처음 수상하게 됩니다. 1991년 그 유명한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는 FBI 요원 역으로 또 한 번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되었어요. 그 영화 찍을 당시 안소니 호킨스의 실감나는 연기에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로써 30대 이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최초의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연기력이 뛰어난 것만은 아니었고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고 학업과 연기를 병행하며 쌓은 지적인 이미지도 한몫하게 됩니다. 특히 예일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영화 택시 드라이버로 유명해진 뒤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존 힌클리 주니어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힌클리는 그녀를 스토킹하며 예일대 근처에 머물렀고 체포된 후 조디 포스터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디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관련 질문을 극도로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중 힌클리 이름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그녀는 정말 큰 심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조디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2013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커밍아웃을 선언하며 화제를 모았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진작가 알렉산드라 헤디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전 파트너인 시드니 버나드와 사이에서 2 아들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조디 포스터는 아역 배우로 시작해 성인 연기자로도 꾸준히 성공을 이어온 몇 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연기 열정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9위 드류 베리모어. 아역 배우로 시작해 성인 배우, 제작자, 그리고 사업가로도 성공한 헐리우드의 독보적인 인물 드류 베리모어입니다. 그녀는 정말 놀랍게도 태어난 지 11개월 만에 TV 광고로 등장을 하고 7살 때 영화 E.T.에서 엘리엇의 여동생 버티 역으로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아역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웨딩싱어, 첫 키스만 50번째, 그리고 액션 영화 미녀 삼총사 시리즈까지. 특히 미녀 삼총사에서는 단순히 주연 배우로만 끝나지 않고 제작자로도 참여해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작품 덕분에 드류는 무려 1,4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녀가 항상 순탄한 길만 걸어온 건 아니랍니다. 9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성인 클럽에 드나들면서 헐리우드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시절이 있었어요. 12살부터는 약물과 알코올 문제로 큰 시련을 겪었고 그래서 14살쯤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본인도 정말 힘든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기뿐만 아니라 제작자로도 활동하며 로맨틱 코미디부터 액션까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게 됩니다.
이게 그녀가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사생활도 늘 관심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저스틴 롱과의 연애는 특히 유명했죠. 또 3차례의 이혼을 겪으면서 개인사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무려 3년 동안 교제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내건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고 그녀의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헐리우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한 그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8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혹은 그냥 레오로 친숙한 이 배우, 어릴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레오는 1991년 영화 크리터스 3로 스크린에 데뷔했어요. 사실 이 작품이 큰 주목을 받은 건 아니지만 1993년 이 소년의 삶에서는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열연하면서 어호 이 배우 좀 봐보자 라는 평가를 받죠. 같은 해 길버트 그레이프에서는 연기력을 제대로 입증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그는 정말 눈에 띄는 작품들을 쏟아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 인셉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리고 레버넌트 등 하나같이 명작이라고 불릴 만한 영화들이었죠.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고 정말 디카프리오에게 빠져지는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의 출연료도 상상 이상인데요. 2023년에 개봉한 플라워 킬링문에서는 무려 4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입금 전과 후가 달라야겠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았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는 용기와 끊임없는 자기관리입니다. 특히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같은 거장들과 꾸준히 작업하면서 연기력을 한 단계씩 끌어올렸다는 점이 큰 요인이었죠. 연기가 외모에 가려지지 않게 노력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타이타닉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며 레오 마니아라는 신드롬까지 일으켰는데요. 이후에도 상업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갱스 오브 뉴욕이나 에비에이터 같은 작품에서 끊임없이 연기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덕분에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짜 배우로서 인정받게 되었죠. 게다가 그는 단순히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으로도 유명합니다. 1998년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을 설립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장밋빛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디카프리오는 종종 25세 이하의 여성과만 교제한다는 25세 법칙으로 논란을 일으키곤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26살 모델 빅토리아 세리티와의 열애로 이런 패턴을 깬 것 같습니다. 또 시상식 도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역 배우로 시작해 지금은 헐리우드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기, 인생 철학, 그리고 환경 보호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여러분은 레오 작품 중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7위 크리스찬 베일. 아역에서 출발해 헐리우드의 레전드로 자리 잡은 배우 크리스찬 베일, 그의 연기 데뷔는 12살 때였습니다. 1986년 TV 영화 아나스타샤 미스터리 오브 안나로 처음 카메라 앞에 섰고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태양의 제국에서 주연을 맡으며 단번에 주목받게 됩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 후에도 베일은 아메리칸 사이코, 이퀄리브리엄, 머시니스트 같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의 폭을 넓히고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3부작에서 배트맨을 연기하며 전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그의 커리어 정점이라 할 만합니다. 이 작품으로 베일은 약 1,5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으며 당시 할리우드 최고 수준의 배우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많은 아역 배우들이 성장하면서 잊혀지곤 하지만 베일은 왜 달랐을까? 그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덕분이죠. 특히 작품마다 보여주는 철저한 캐릭터 분석과 극단적인 헌신이 돋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머시니스트에서는 체중을 30kg 이상 감량해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했고 이후 배트맨 비긴즈를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변신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가 연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갑내기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는 여러 번 주요 배역을 두고 경쟁하기도 했는데요. 베일은 여러 인터뷰에서 할리우드 배우들은 디카프리오가 거절한 배역으로 커리어를 쌓았다고
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일만의 연기력으로 더 파이터와 배트맨 비긴즈 같은 작품에서는 디카프리오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색깔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2008년 어머니와 누나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결국 혐의는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골든글로브에서는 수상 소감 중 이 역할을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에 대해 영감을 준 사탄에게 감사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베일의 연기 열정과 진정성은 팬들에게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생활 보호에 철저한 배우로도 꽤 유명합니다. 2000년 전직 모델 시비 블라짓과 결혼해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에서는 흔치 않게 큰 스캔들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헐리우드는 오히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일도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요. 크리스찬 베일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 캐릭터를 향한 깊은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로 아역에서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필모그래피가 얼마나 더 놀라울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6위 라이언 고슬링.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는 1993년 디즈니 채널 미키마우스 클럽으로 연기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스틴 팀버레이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초대형 스타들과 함께 활동하며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주목받은 작품은 2001년 영화 빌리버였는데요. 여기서 그는 유대인 나치즘이라는 복잡한 역할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노트북, 드라이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라라랜드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그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 영화인 라라랜드로 그는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죠. 그런데 저는 가족들과 그 영화를 극장에서 같이 봤거든요. 다들 좋다는데 저는 영화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참나. 그 중에서도 2023년 개봉한 영화 바비에서는 그의 출연료가 무려 1250만 달러로 알려지며 화제가 됩니다. 켄 역할을 통해 보여준 그의 새로운 모습 보신 분 계실까요? 어린 시절부터 활동했던 라이언 고슬링은 단순히 아역배우 이미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히 독립 영화부터 상업 영화까지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죠. 특히 하프 넬슨에서 마약 중독 교사 역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을 확실히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그를 성인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ADHD 진단을 받고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놀라운 일화로 퍼스트 블러드 영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학교에 칼을 가져갔다가 친구들에게 던지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경험들 또한 어쩌면 그 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게 아닐까요? 2023년 영화 바비 시사회에서 생긴 작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동료 배우 시무 리우가 라이언의 허리에 손을 올리자 이를 거부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로 밝혀졌고 역시 라이언 고슬링 논란에도 멋지게 대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언 고슬링의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2011년부터 배우 에바 멘데스와 결혼해 2딸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5위 스칼렛 유한슨. 그녀는 1994년 영화 노스로 연기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후 매니와 로, 호스 위스퍼러, 그리고 판타스틱 소녀 백서 같은 작품에 출연하며 꾸준히 연기 경력을 쌓게 되죠. 하지만 그녀의 연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3년 바로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를 통해 성인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특히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로는 BAFTA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할리우드에서도 확실히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녀의 대표작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블랙 위도우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2020년에 개봉한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에서는 무려 2,5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으며 그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 배우의 행보였죠. 그럼 스칼렛이 어떻게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 역시도 다양한 캐릭터와
장르와 장르에 도전하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힌 점, 그리고 꾸준한 자기 관리와 연기에 대한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켰고 이게 지금의 스칼렛을 만든 원동력이 됐죠. 하지만 그녀도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러벤터그라는 영화에서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랜스젠더 배우들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왜 유명 배우가 이 역할을 맡느냐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했지만 결국 스칼렛은 역할을 내려놓으며 논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고스트 인 더 쉘에서는 원작의 동양적 배경에 맞지 않는 백인 배우 캐스팅으로 화이트 워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2008년 라이언 레이놀즈와 결혼했다가 2011년에 이혼했고 이후 2020년에는 SNL 작가 클린 조스트와 결혼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헐리우드에서 계속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4위 조세 고든 레빗. 혹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배우들을 좋아하시나요? 조세 고든 레빗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배우입니다. 그가 연기를 시작한 건 무려 4살 때였는데요. 첫 연극이 바로 오즈의 마법사, 여기서 허수아비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1988년에는 TV 영화로 브라운관에 데뷔하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죠. 그의 대표작들은 500일의 썸머,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 루퍼 같은 멋진 작품들이 있는데요. 특히 드라마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에서는 토미 솔로몬 역할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조셉이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작품이 뭔지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셉션이나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대작에서 아마도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받았을 거라는 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역 배우로 시작한 조셉이 어떻게 성인 배우로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독립영화의 과감한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테리어스 스킨과 브릭 같은 작품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어요. 이런 선택들이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가 잠깐 연기를 쉬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그는 연기를 멈추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프랑스어, 역사, 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연기에 복귀한 뒤에는 훨씬 더 폭넓은 작품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배우들처럼 큰 논란 없이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사생활도 꽤 안정적입니다. 2014년 12월 로봇공학자인 타샤 맥컬리와 결혼해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죠. 그의 경력과 삶을 돌아보면 왜 조셉 고든 레빗이 헐리우드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배우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3위 다코타 패닝.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연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 영화 I am Sam에서 첫 번째 큰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녀는 샘 도슨의 딸인 루시 다이아몬드 도슨 역할을 맡았는데 이 연기로 미국 배우 조합상 후보에 최연소로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맨 온 파이어, 우주전쟁, 샬롯의 거미줄 같은 작품들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연기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러너웨이즈, 나우 이즈 굿, 베리 굿걸 같은 영화에서는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게 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나우 이즈 굿에서 시한부 소녀 역을 맡아 감정을 녹여낸 연기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서 기존의 순수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은 강렬한 캐릭터를 소화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하며 연기력을 발전시킨 덕분에 그녀는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녀가 10살에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여배우로 꼽혔다는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았던 거죠. 또한 그녀는 2013년 여동생 엘 패닝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두 자매는 제작사 레이욱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제작자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우뿐 아니라 제작자로서도 활동하며 그녀의 가능성을 계속 넓혀가고 있네요. 다코타 패닝은 꾸준한 자기관리와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위 엠마 왓슨. 헐리우드 톱배우로 자리 잡은 엠마 왓슨, 해리포터 시리즈로 익숙한 그녀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는지 또 어떤 매력을 가진 배우인지 아실까요? 그녀는 2001년 딱 11살에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데뷔하게 됩니다.
첫 작품에서부터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역할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죠. 이후 8편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 잡았고요. 해리포터 이후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미녀와 야수, 작은 아씨들. 미녀와 야수에서는 벨 역으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티켓 파워를 보여줬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은 아씨들에서도 그녀의 섬세한 연기를 볼 수 있었답니다. 그녀가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작품이 바로 미녀와 야수인데요. 이 작품으로 그녀는 약 1,500만 달러, 해리포터 이후에도 그녀의 흥행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녀가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관리와 똑똑한 이미지 전략 덕분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 촬영 중에도 학업에 열중하며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연기뿐만 아니라 지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며 팬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연기하는 배우를 넘어 페미니즘 활동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엔의 캠페인 홍보대사로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도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초기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과장된 연기라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기력을 점차 발전시켜 이런 비판을 극복했죠. 그리고 2017년에는 잡지 베니티 페어 화보 촬영에서 가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엠마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내 선택 역시 그 자유의 일부다라고 당당히 반박했답니다. 또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원작자와 젠더 이슈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엠마는 롤링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은 해프닝도 있었죠. 2024년 2월 런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불법 주차로 차량이 견인되며 벌금을 물었는데요.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며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학업과 사회활동 그리고 연기까지 균형을 맞추며 누구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배우입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멋진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날 배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한 배우인데요. 1위 나탈리 포트만. 나탈리 포트만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습니다. 레옹으로 인해 그녀는 시작부터 빛이 났던 배우가 아니었을까요? 1994년 영화 레옹에서 12살의 나이로 데뷔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레옹에서 성숙한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온 건 아니었습니다. 촬영 이후 학교로 돌아갔을 때 동급생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에서 파드메 아미달라 역을 맡으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이후 블랙스완에서 발레리나 니나 세이어스 역할로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블랙스완을 준비하며 하루 8시간 이상 발레 연습하고 9kg을 감량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 결과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습니다. 또 하나 그녀의 재미있는 사실은 1996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으로 캐스팅되었지만 리허설 중 제작진이 디카프리오와 상대 역으로는 너무 어려 보인다고 판단해 결국 하차하게 됐다고 해요. 이 경험이 아쉬웠겠지만 어쩌면 그녀의 커리어에는 오히려 더 큰 도약이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기 개발에 힘썼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학업과 연기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해 보이려고 일부러 어려운 강의도 들었다며 농담 삼아 말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하면서도 도전적인 모습이 바로 그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스완의 성공 이후 그녀의 출연료는 급상승하게 되고 2012년에는 포브스 선정 출연료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배우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은 출연료 1달러당 무려 42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2018년에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며 제네시스상 수상을 거부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상은 유대인 노벨상으로도 불리는데요. 상금이 무려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남편인 벤자민 마일피드의 불륜 의혹이 보도되며 이혼 소식까지 전해졌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학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아역 배우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예쁘고 귀여웠던 스타들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게 아쉬운가요? 그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제 얼굴도.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